안녕하세요. 와인공간이 운영하고 있는 와인pen기입니다. 저희 이번에 이탈리아 출장을 갔다 오면서 이탈리아 베네토 지역의 베로나라고 하는 도시를 다녀왔는데 빈이탈리아라고 하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와인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 다녀오는 길에 와인을 사왔습니다. 디켄터에서 죽기 전에 마셔야 될 100가지 와인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는 달포르노 로마노라고 하는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라고 하는 와인을 사왔어요. 1996년 빈티지고요. 이게 한 30년 정도 묵어서 이제 먹을 만한 와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와인인데, 오늘은 이제 아마로네 그리고 발포르노 로마노 와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탈리아 와인 산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바롤로 지역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탈리아 3대 명주라 그래가지고 바롤로, 그리고 토스카니 지방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그리고 지금 제가 사온 아마로네를 가지고 이탈리아 3대 와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중에서 아마로네라고 하는 와인인데, 이 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20개 중에 베로나시가 있는 베네토라고 하는 와인 산지, 그 중에서도 이제 발폴리첼라라고 하는 와인 산지가 있는데, 발이가 계곡이란 뜻이고, 폴리가 많다란 뜻이고, 셀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장고, 셀러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약간 산 밑에 왼쪽에 호수가 있고 북쪽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지형이 약간 좀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그런 뜻을 갖게 됐습니다. 그 계곡에 있는 많은 저장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발폴리첼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인데, 이 지역에 또 클라시스코라고 하는 좀 좋은 지역, 그리고 발판테라라고 하는 그 다음 지역,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발폴리첼라라고 하는 그 DOC로 짜여져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옛날에는 이제 와인을 그냥 레드 와인 이 지역에 있는 토착 품종들을 써가지고 레드 와인을 만들다가 193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이 동네 가게 되면 레초토라고 하는 와인이 있어요. 포도를 가지고 좀 건조시켜서, 이거 아파시멘토 공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건포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요. 굉장히 스위트한 와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만드는 와중에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실수로 요만큼 발효가 되면은, 그래서 발효를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하지 않고 하나는 그냥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발효가 되니까 나중에 같이 테이스팅 해보니까 와인이 쓴 거예요. 아마로 해서 쓰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쓰다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이 와인 이름이 아마로네라고 하는 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라고 하는 와인은 발폴리첼라에서 온 아마로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오게 되면은 아마로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레초토, 그리고 일반 등급인 발폴리첼라, 사실 고대 로마 시절 때부터 인산토라고 하는 와인들, 좀 스위트한 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을 만들 때 쓰던 방식인 포도를 약간 좀 말려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그때부터 존재를 했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무슨 베이비 아마로네라 그래서 아마로네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건포도화 시킬 때 원래는 이제 아마로네를 만들거나 아니면 레초토를 만드는 과정에 생겨난 그 건포도들이 약간 좀 아깝다 보니까 얘를 남은 걸 가지고 다시 와인을 만들 때 써요. 그 건포도화 시킨 일부의 포도와 일반 포도를 가지고 발폴리첼라 와인에 넣어서 만드는 와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소거든요. 그래서 총 4가지 종류의 와인이 나오는 동네고요. 그래서 거기서 쓰이고 있는 포도 품종이 이탈리아 토착 품종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꼬르비나라고 하는 품종을 제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꼬르비나, 론디넬라, 몰리나라고 하는 3개 품종을 블렌딩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꼬르비아에 약간 좀 DNA가 변형된 다른 포도가 또 있거든요. 큰 꼬르비나라는 뜻인데, 포도 품종을 40에서 95% 쓰게 돼 있고요, 규정상. 그리고 다른 품종들도 소량 블렌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들을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데, 이 동네에 가게 되면은 이 아마로네라고 하는 와인들이 1950년대부터 좀 잘 팔리기 시작해서 8, 90년대 붐을 일으키는 그런 와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국의 컬트 와인 같은 굉장히 진한 스타일의 와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와인들이 아니라 그 아파시몬토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포도를 말려서 포도의 중량을 한 절반으로, 그러니까 수분을 40%에서 50% 정도 날린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와인들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렇게 유명해진 데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사온 이 달포르노 아마로네를 만드는 이분의 스승님입니다. 이분이 정말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와인도 같이 사왔거든요. 여기 있는 주세페 퀸타넬리라고 하는 분의 와인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게 이분이 약간 좀 굉장히 고지식하게 와인을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퀄리티 와인을 만드시던 분이에요. 이거 레이블을 보면은 손으로 쓴 거거든요, 일일이. 세상에 똑같은 와인 한 병도 없다라는 그런 철학으로 와인 레이블을 하나하나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인을 보면은 1200
1356번의 넘버링이 있습니다. 1350병 와인 중에 넘버링이 있는 와인이고요. 이게 아마로네라고 하는 등급 체계가 정립되기 전에 나온 거여서 와인 이름이 레초토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리제르브라고 써 있어요. 손수 다 쓰신 라벨이고요. 빈티지는 1974년 빈티지입니다. 뭐 해외에서 이 와인을 검색해 보면 사실 몇 병 없고요. 뭐 해외가가 한 300만 원 정도 이르는, 실은 부르는 게 값인 그런 와인인데, 네,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구해서 오게 됐어요. 제가 사실 이 달포르노라고 하는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베로나에 간 김에 검색해 보다가 우연히 근처에 있는 약간 창고 같은 곳에서 와인을 팔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연락이 닿아가지고 나 이거 사고 싶다, 달포르노 빈티지별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주셰페 이것도 있다면서 이거 사지 않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좋다, 이것도 사겠다 해서 이렇게 약간 오래된 애들로만 사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로네라고 하는 와인이 건포도와 쉽게 진한 와인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와인을 수입했던 아영하고 시음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영한 이 달포르노를 가지고 시음을 했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24시간 디캔팅을 했는데도 와인이 안 열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는 30년 정도 묵어야 된다. 물론 그거에 동의는 하지만 그렇게 오래된 와인을 구하는 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탈리아 현지 가서 우연히 구해왔어요. 그래서 이 와인을 조만간 시음해 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주세페 퀸타렐라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발폴리첼라의 가장 밝은 별, 발폴리첼라의 등대라고 불리던 분인데, 소위 말해서 아마로네를 지금의 경지까지 유명하게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세페 퀸타렐리라고 하는 이 생산자가 아마로네를 어떻게 만들냐면, 원래 이제 아마로네는 약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기본적인 포도를 수확할 때부터 그린 하베스팅이라 그래가지고 포도가 자라는 시점에 굉장히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수확량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포도를 만들어서 이제 포도를 수확하면서도 선별을 합니다. 선별된 포도를 가지고 이 동네에서 그 창고 같은 데다가 말리는데, 이게 프루타이오라고 하는 다락실이라고 해요. 그거를 한 100에서 120 정도 해서 말렸습니다. 말리면서 이제 수분을 날리고 그걸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데, 이분은 이제 보티라고 하는 오크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되게 큰 오크통이에요. 일반적인 바리크 사이즈의 한 11배 정도 되는 2475리터 정도 되는 그 보티에다가 와인을 숙성을 하는데, 이 아마로네라고 하는 와인을 2년 정도 숙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리제르바 같은 경우 4년 숙성을 하는데, 주세페 퀸타렐리는 아마로네를 8년을 숙성했어요. 리제르바는 10년을 숙성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 와인을 이렇게 숙성시켜서 만들었는데, 병입을 하려고 보니까 와인의 퀄리티가 안 좋으면 안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 굉장히 깐깐하고 굉장히 적은 양으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레이블에 보면은 이 레초토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리제르바라고 하는 와인을 1350병밖에 안 만들었어요. 1350병 중에 이 넘버링 1256, 6번째 바틀인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다 손수 쓰시다가 나중에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거는 98년 빈티지는 프린팅 돼 있죠. 이거는 이렇게 바뀌어 있고, 사실 달포르노 같은 경우도 얘네랑 약간 좀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라벨링이 이렇게 돼 있죠. 달포르노도 22살에 자기 집안에서 하던 포도 농사를 같이 하다가 와인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이 주세페 퀸타렐리 밑으로 들어가서 4년 동안 와인을 만듭니다. 이분이 와인을 만드는 거를 옆에서 보고 배워요. 나는 나가면 이렇게 와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와이너리를 26살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포도밭을 구해가지고 와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포도밭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폴리첼라 클라시스코, 제일 좋은 땅, 거기가 아니고 동쪽에 있는 그 발디아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포도밭을 사고, 그게 한 300m 지대 정도 되는 곳인데, 그걸 보고 스승이었던 주세페 퀸타렐리는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건 무슨 가축의 사료를 위한 뭐 옥수수나 키우기에 적당한 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지대에서 정말 최고의 아마로네를 만들게 되는데, 로마노가 만든 와인 같은 경우는 당시에 퀸타렐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보르도처럼 뿌리가 굉장히 깊이 내리게 포도나무를 단위 면적당 굉장히 많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르도가 한 헥타르당 10,000그루 정도 심는데, 이 친구는 거의 13,000그루 정도 심어가지고 포도들끼리 경쟁해서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리게 했고요. 그렇게 포도 사이가 빽빽하다 보니까 양분을 몰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가지치기를 같이 했고, 수확된 포도 역시 굉장히 선별해서 생산량을 적게 하고 아파치멘토 공법을 통해서 포도를 말리는데, 옛날에 생산자들이 말리던 뭐 다락방 같은 데서 말리던 시설이 아니고 최첨단 시설에서 포도를 말립니다.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대형 팬이 돌아가고 있어요. 팬이 돌아가면서 5분마다 뭐 바람 방향을 바꾸면서 건포도의 상태를 굉장히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설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건포도화된 포도를 가지고 한 번 더 선별을 해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들은 제거하고 제대로 된 것만 처음으로 2차 선별이라는 걸 합니다. 와인을 만드는데 예전에 스승은 굉장히 큰 보티에다가 만들었는데, 달포르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프랑스의 바리크 사이즈의 225리터짜리 새 오크통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오크통에다가 한 2년 정도 숙성을 하거든요. 뭐 보통 원래는 달포르노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숙성을 해가지고 와인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다 그래요. 이게 1984년에 그 와이너리를 만들고 첫 빈티지부터 굉장히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이 달포르노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서 오늘날의 평가는 그 주세페 퀸타렐리의 와인을 뛰어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인기 있는 와인이 된 게 이 달포르노 로마노 아마로네젤라 발폴리첼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되게 구하기 쉽고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물론 그 전에는 훨씬 쌌지만 제가 들고 있는 게 99년 빈티지입니다. 알코올 도수 한 17% 정도 되고요. 달포르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중도 있는 스타일의 와인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약간 마른 건포도를 가지고 만들어서 말린 과일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건포도와 식힌 포도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약간 향수 느낌, 방향성, 스파이시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아있어서 다크 초콜릿 같은 뉘앙스들도 있고요. 굉장히 사랑받는 와인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의 디캔팅을 통해서만 향이나 풍미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얘가 진짜 응축력 있는 포도들만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향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오랜 시간 동안 있어도 계속 향이 변하면서 좋아지는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달포르노입니다. 사실 이걸 사오면서 주세페 퀸타렐리 와인을 사오고 나니까 이게 더 마시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먹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산량 자체는 달포르노가 훨씬 많아요. 주세페 퀸타렐리 만들던 시절에는 와인을 조금 만들었지만 달포르노는 굉장히 포도밭도 넓고 많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그 발폴리첼라 아마로네로 가장 유명한 와인이 달포르노 로마노라고 하는 와인입니다. 가격! 네, 달포르노 로마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한 7, 8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이게 영빈 가격이 7, 80만 원이고 오래되면은 뭐 한 100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하는 와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된 빈티지들은. 그리고 달포르노 같은 경우는 빈티지 베리에이션이라기보다는 오래 숙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와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40년, 50년까지도 숙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와인이에요. 그 알코올 도수 높고. 옆에 있는 주세페 퀸타렐리는 사실은 얘보다 더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분이 살아계실 적에 만든 거거든요. 2012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전설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죠. 리제르바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몇 병 안 나오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정식으로 들어왔으면 한 세금만 해도 50%니까 한 뭐 5, 600 정도 하지 않았을까. 아마로네 중에 싼 거는 우리나라에서 토마시 아마로네가 제일 유명해요. 마트나 이런 데 가면 한 싸게 살 때는 한 6, 7만 원대에도 살 수 있고 뭐 좀 가격이 있는 곳에서는 8, 9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토마시라고 하는 아마로네가 있고요. 그 아마로네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아마로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로네 만드는 과정에 그 건포도를 만들어서 알코올 도수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좋은 아마로네, 약간 응축된 뉘앙스를 많이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와인 라벨을 보고 라벨에 알코올 도수가 몇 %인지 보는 겁니다. 알코올 도수가. 그래서 아마 토마시가 한 15%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얘네가 얼마나 응축된 형태의 포도를 많이 이용했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한 15% 이상이고요. 한 16%, 뭐 16.5%, 뭐 이 정도 되는 애들이 많고요. 17%가 넘어가면 굉장히 진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도수를 보고 얘는 진짜 진한 스타일의 아마로네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로네를 꼭 마셔봐야 되는 이유라 이게 이탈리아 와인을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반드시 한번 먹어보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로마노를 먹어볼 필요는 없지만 제일 맛있는 걸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달포르노를 마셔보면 되고요. 좀 진한 풀바디한 스타일의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먹어보면은 이게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진한 와인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맛있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아마로네라는 와인은 여러분들이 와인을 경험해 나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만나게 될 와인들 종류 중에 하나고 이 달포르노라고 하는 와인은 그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아마로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주세페는 약간 좀 전설적인 아마로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와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달포르노가 훨씬 더 인지도가 높고 맛있다라고 여겨지는 애예요. 너무 맛있어져서 사실 발폴리첼라 산지에 보면 클라시스코하고 발판테나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좋은 동네, 이쪽은 안 좋은 동네에 관련된 개념이 약간 깨졌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동네에서 만들거든요. 안 좋은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마로네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걸로 아마로네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